제 사연 좀 들어보시겠어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 같겠지만 제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20살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외모는 왜소했지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하더니 이내 프로포즈를 해오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당신과 백년해로 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로맨틱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한창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생활고에 시달리긴 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결코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힘이 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천사 같은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임신 소식이었죠.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어요. 살면서 맞이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저를 위해 주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했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힘든 집안일도 도맡아 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한테 좋은 거라면 뭐든 할 거예요. 당신은 편히 쉬세요. 그런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배를 보며 남편은 자상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기가 쑥쑥 크고 있구나.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걸. 고마워, 여보. 아기에게 자장가도 들려주며 애정을 쏟았죠. 귀여운 딸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기대에 부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예정일이 다가오자 제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근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모가 많이 약해져 계세요. 조산 위험이 크니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그 말에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그 한마디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답니다. 얼마 뒤 예정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극심한 고통에 온몸을 떨던 그때 옆에서 남편이 속삭였죠.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당신은 최고예요. 차가운 수술실에서 공포에 휩싸여 있던 제게 남편의 목소리는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나온 아기의 울음소리. 제 눈앞에 우리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산모님 축하드려요. 작지만 건강한 사내 아기를 낳으셨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귓가에 속삭였죠.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었네요. 아들은 예상보다 몸집이 많이 작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아기의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웠죠. 호흡 곤란을 겪으며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겹게 숨쉬던 아기를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아, 제발 건강해다오. 엄마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남편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저 역시 울먹이며 기도를 올렸죠. 기적처럼 우리 아들은 건강해졌어요. 조금씩 체중도 늘고 튼튼해졌죠. 남편은 아기를 보며 한없이 행복해했답니다. 우리 아들 앞으로 더 씩씩하게 잘 자랄 거다. 아빠가 꼭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게.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들이 또 한 살 더 먹었다며 남편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죠. 돌잔치에 필요한 걸 직접 준비하면서 신이 나 있었어요. 우리 아들 첫 돌잔치인데 내가 꼭 멋지게 해야지. 돈 들어도 아깝지 않아. 그런 남편의 마음씨에 제 가슴이 흐뭇해지곤 했답니다. 아들의 돌잔치는 정말 근사했어요. 남편이 직접 고른 예쁜 돌복에 아들을 입히니 천사같이 귀여웠죠. 촛불을 끄는 모습, 떡 먹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어가며 남편은 행복해했어요. 우리 아들 앞으로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자. 남편은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기뻐했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우리 부부에겐 또 다른 천사가 찾아왔어요. 바로 딸이었죠. 임신 내내 건강하게 지내서 딸은 무사히 세상에 나왔답니다. 분홍빛 볼을 가진 깨끗한 아기였죠. 남편은 딸의 탄생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들, 딸 다 있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남편은 행복한 나머지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멀쩡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 죽음을 앞두게 된 거예요. 병석에 누운 남편은 저에게 애절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줘요. 내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은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가족을 걱정하며 사랑을 표현하던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뒤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남편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살아서 못다한 사랑, 못다한 추억들이 너무 슬프고 괴로웠죠. 그때 어린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죽었어? 순간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래, 나는 아이들이 있잖아. 슬픔에 잠겨 살 순 없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이겨내야 해요.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끼니를 거르지 않고 질병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했죠. 여보, 그대가 남기고 간 우리 아이들 제가 꼭 잘 키워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기도하듯 중얼거렸답니다. 딸아이는 씩씩하고 밝게 자랐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가 힘들었는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얘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아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물어봤지만 아들은 말을 잘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아들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어요. 아들의 왜소한 체구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았죠.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사과하며 가슴 아파했답니다. 선생님과도 상담을 하며 친구들과 잘 지내보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이 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는지 아들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가 뭘 알아? 엄마도 날 괴롭혔잖아. 순간 아들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엄마가 널 괴롭힌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신경을 써? 가식적이야. 아들의 잔인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점점 더 제게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언짢은 표정으로 방문을 쾅 닫곤 했죠.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라고 왜 가르쳐? 내가 왕따라서 좋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는 너가 친구들과 잘 지내길 바라는데. 엄마는 몰라도 너무 몰라.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또 날 때렸어.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접어 엄마.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알아서 할 테니까. 아들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의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였죠. 너 담배 피우는 거니? 아직 어린데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너무 싸늘하더군요. 뭐 어쩌라고. 니들이나 신경 쓰시지. 아니,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아 진짜 엄마 짜증나게 하지 마. 엄마는 왜 자꾸 참견이야. 결국 아들은 방문을 쾅 닫으며 저를 내쫓았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어요. 그것마저도 선생님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대학은커녕 취직할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매일같이 늦잠 자다 일어나 빈둥거리는 게 일상이었죠.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곤 했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가상현실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였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만 좀 나와봐라. 적어도 밥은 먹어야지.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하고. 허나 그 조금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늘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될 뿐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햇빛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지내다 보니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더군요. 밤낮이 바뀐 생활 탓에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가끔 거실에 나올라치면 비틀거리던 걸음이 마음 아프게 했죠. 저는 이대로 둘 수 없어 아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건네곤 했어요. 적어도 네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러지 말고 좀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니? 그럴 때면 을에 돌아오는 대답이란 에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내버려둬. 일말의 반성도 없이 툴툴대다 방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였죠.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20대는 정말 막막했어요. 대학은커녕 취직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 게임만 하는 거였죠.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쓰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엄마 돈 줘. 오늘 당장 필요해. 라며 저를 압박하곤 했죠. 마음이 약해 매번 주긴 했지만 제 인생까지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가끔은 단호하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아들은 저에게 폭언을 퍼부었죠. A씨, 네가 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당연히 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거 아냐. 그럴 때면 아들이 과연 제 자식이 맞나 싶기도 했어요. 허나 제 속도 모르고 계속되는 아들의 구박에 지쳐갔어요. 특히 먹는 문제로 자주 다퉜죠.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당장 시켜줘. 엄마 월급도 빠듯한데 그렇게 자주 시켜 먹을 순 없어. 우리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 먹자. 그랬더니 무슨 맨날 김치찌개를 먹어? 치킨 빨리 시켜. 결국 저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치킨 한 마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 혼자 그걸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너 그거 다 먹은 거야?
엄마 것은 하나도 안 남겼어. 제 물음에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먹는 것도 아까워? 배고프면 네가 따로 시켜 먹든가.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얼마 뒤에는 갑자기 제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의심이 되어 아들 방에 가봤더니 제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엄마 돈을 몰래 훔쳐 쓴 거야? 어휴, 길게 말할 것도 없어. 내가 쓸 만큼 썼으니까 된 거지 뭘 그래. 아들은 뻔뻔하게 말하며 다시 게임에 열중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죠. 또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어휴, 하는 게 고작 설거지인데 그것도 못해? 역시 엄마는 쓸모없어. 라며 저를 비난했죠. 아들의 모욕적인 말에 저는 너무 참담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따지고 보면 제가 아들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아들의 행태는 갈수록 심해져만 갔어요. 방 안에 휴지와 깡통,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수북이 쌓아두는 건 기본이었죠. 청소를 하려고 하면 내 방 손 떼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라고 윽박질렀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 빨래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안에다 쓰레기를 우겨 넣는 거예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까지 그대로 있었죠. 역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묵묵히 치웠어요. 그렇게 돈도 시간도 다 날리면서 제 인생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어요. 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제 삶을 한탄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뜻밖에도 아들의 친구가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아들에게 좋은 취직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에 저는 날아갈 것 같이 기뻤어요.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싸늘하기만 했죠. 뭐? 취직? 내가 지금 취직할 처지야. 게임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데를 가? 아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이번에도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저는 아들의 앞길을 걱정하는 마음에 또다시 설득을 시도했어요. 이러다간 정말 너 폐인된다. 적어도 너 앞날을 위해서라도 일은 해봐야지. 그러나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죠. 앞날? 훗 앞날이 대체 뭔데? 앞날 같은 건 없어. 엄마는 날 이해 못해. 아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제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지만 그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결국 저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0대의 아들은 방 안에 처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어요. 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제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죠.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을까? 이 모든 게 다 내 탓인 걸까? 그런 자책감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갔죠. 허나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제 인생만 피폐해져 갔어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저 아들이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기도할 뿐이에요. 반면 제 딸은 어려서부터 참 예쁘고 착했어요. 마음씨도 곱고 저에게 잘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들만 보면 조마조마했어요. 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화를 내니까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 딸은 울상이 되곤 했죠. 괜히 제 품에 안겨 한참을 떨기도 했어요. 엄마, 내가 오빠한테 뭘 잘못했어? 천진난만한 눈으로 묻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빠가 그냥 예민해서 그래.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들었죠. 그렇게 딸은 오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수가 적어졌어요. 집에서는 내내 제 곁에만 있으려 했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오빠와 마주치면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고개를 숙이곤 했죠.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자 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반항기가 온 걸까요? 오빠가 막말을 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들더라고요. 오빠는 맨날 게임만 하면서 왜 나한테는 공부하라 그러는 거야? 딸의 대답에 아들은 더 격분했죠. 야, 너 그게 할 말이냐? 공부는 네가 알아서 잘하라고. 병따가. 결국 둘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마음의 골은 깊어져만 갔어요. 고등학생이 되자 딸은 아예 오빠와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허겁지겁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빠와 마주치는 것조차 꺼리는 눈치였어요. 엄마, 오빠는 도대체 언제쯤 정신 차릴까? 그 말을 남기고 방문을 쾅 닫는 딸을 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딸은 밖에서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쾌활했어요. 반 아이들 사이에선 인기가 많았고 어떤 무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오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밖에서 푸는 건지도 몰라요. 친구들과 캠핑을 갔다 온 날은 밤새 신나게 떠들더니 아침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더라고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는 한편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딸은 반항적인 사춘기를 보내고 어느덧 20살이 되었죠. 오빠에 대한 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 미움이 한이 되어 딸의 가슴을 옥죄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폭언이 계속되자 딸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오빠, 이젠 진짜 그만해. 오빠 때문에 이 집이 지옥이야. 그리고는 방으로 뛰어가 문을 쾅 닫고는 하염없이 오열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아들과 딸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건 물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아들이 부르면 무시하고 물건을 건네주면 휙 집어던지곤 했어요. 이를 악물고는 나도 이제 오빠랑 상종 안 할래. 집 나갈 거야. 라고 선언하더라고요. 딸은 저도 원망스러웠는지 그 뒤로 한동안 저와도 말을 하지 않았죠. 대학교에 진학하고 기숙사에 들어간 딸은 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알콩달콩 동기들과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죠. 집에 올 때면 엄마, 이번 방학 때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도 돼? 아니야. 장난이야. 동해바다 갈 거야. 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허나 오빠 이야기만 꺼내면 눈빛이 어두워지며 말을 아꼈죠. 그럴 땐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제야 얼굴을 환히 밝히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제 바람대로 대학교 2학년 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상대는 명문 대학을 졸업한 금융인이었죠. 얼굴도 준수했지만 무엇보다 인품이 좋아 보였어요. 그 사람을 보는 딸의 얼굴에선 행복이 가득 묻어났죠. 데이트할 때마다 아들 걱정 때문에 집에는 데려오지 못했지만 둘 다 알아서 잘 해결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사귀던 둘은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청첩장을 받아든 날 감사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딸의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사위의 얼굴에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묻어났죠.
신혼 생활을 시작한 딸은 너무나 다정한 남편 덕에 아들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갔어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서 승진도 했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바로 제 딸이었죠. 부와 사랑을 동시에 얻은 딸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고난의 삶 중에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40이 넘도록 우리 아들은 취직은커녕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 자식들은 벌써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저만 홀로 아들 걱정에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죠. 하루라도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떨까 싶어 맞선도 주선해 봤어요. 그런데 아들은 번번이 난 관심 없는데 엄마 돈 많아? 집 사줄 거야. 라며 냉랭하게 말하더라고요. 제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에 서운함이 들곤 했죠.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의 행동 거지는 날로 험악해져만 갔어요. 예전에는 게임 아이템이나 술값 좀 달라고 조르는 게 고작이었는데 점점 더 날 낳아놓고 책임지기 싫으면 왜 낳았어? 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죠. 주사가 올라 혼을 내면 내가 네 아들인데 이럴 때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거 아냐? 라고 우기곤 했어요. 술에 취해서는 새벽까지 에라이 망할 내 인생.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죠.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와도 자기 자식 하나 건사 못하는 게 어디 엄마야? 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어요. 제가 말리러 가면 주위에 있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 망쳐놓고 왜 간섭이야? 내가 죽으려고 해도 맘대로 못하는데 뭐. 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웠죠. 그런 아들의 행태를 지켜보던 딸과 사위는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엄마, 제발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장모님, 힘들게 살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사위는 저를 위해 근사한 아파트까지 알아봐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죠. 아들이 건사는커녕 하루하루 천덕꾸러기 신세로 살아가는 걸 지켜만 볼 순 없었어요.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엄마의 일념 하나로 버텨나갔죠. 아들 걱정에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집을 비우면 우리 아들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엄마 곁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아들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전세 2천만 원짜리 작은 집에서 아들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식당 일, 청소 등 온갖 허드렛 일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의 수시로 변하는 감정을 살피고 치킨이니 술이니 해주며 비위를 맞추느라 혼났죠. 엄마 돈 줘봐. PC방 가야겠어. 엄마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 컴퓨터 사게 200만 원만 줘. 나 술 마실 건데 안주 뭐 없어? 별의별 요구를 다 해대는 통에 한숨만 늘어갔어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일하러 나갔다 돌아오면 집 안이 폭풍이 지나간 듯 엉망진창이 돼 있었죠. 주방에는 며칠 묵은 설거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은 변기가 막혀 넘쳐 흐르기 일쑤였어요. 이런 꼴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가 좀 치워줘. 애원을 해봐도 돌아오는 건 네가 치워. 귀찮아. 라는 짜증 섞인 대답뿐이었죠. 그렇게 아들과 힘겹게 살면서도 저는 여간에선 굴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 하나 건사 못하면 엄마 자격도 없지.
주눅 들지 않으려 애썼죠. 친구들 자식들은 결혼해서 손주까지 안겨주는데 제 아들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허나 세월의 무게를 견디기엔 저도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그런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니?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너도 이제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눈빛이 돌변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감히 내 신세를 질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날 이렇게 키워놓고 다 네 탓이라고. 어이가 없네. 너 일로 와. 순간 아들이 달려들더니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더니 금세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의식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가슴팍에는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맞았어요. 허나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죠. 애지중지 키운 자식에게 이런 모진 매를 맞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윽박을 질렀죠. 느낌 좀 오냐? 앞으로 이런 말 다신 꺼내지 마. 나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꺼내기 두려워졌죠. 혹시라도 잘못 건드렸다간 또다시 손찌검을 당할까봐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깊이 남은 상처로 인해 대화마저 겁내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선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론 아들에 대한 트라우마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하지만 혼자 사귀고 있을 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했어요. 내 자식이 그랬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그러다 며칠 뒤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 그 사실을 알게 된 딸과 사위는 분노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 저를 붙잡고 한참을 설득하던 사위는 이를 악물며 말했죠. 장모님,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야 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허나 저는 싫다고 고개를 젓기만 했어요. 자식에 대한 애끓는 마음의 신고는 엄두도 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전과자가 된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쩌겠어. 엄마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들의 잘못을 감싸고 돌던 저를 보며 사위와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죠. 아무리 심하게 시달려도 자식에 대한 정은 결코 끊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직 기도로서 아들이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사위가 제게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장모님 이대로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장모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두고 어떻게 홀로 떠나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사위의 진중한 태도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조금씩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는 아들만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 삶은 피폐해져만 갔던 게 사실이었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쇠약해진 심신으로는 이대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아들에게 의지할수록 제 존재감은 말살되고 있었죠. 한편으론 겁이 났어요. 아들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오랜 세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 길을 가라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자식 걱정에 얽매이며 살 순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이제 와보니 제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아들에게 바쳤더라고요. 하지만 보답은커녕 이렇게 망가진 제 모습만 남은 것 같아 허탈하기도 했죠.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자 사위가 하는 말이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버타운에 가셔서 편히 쉬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모든 비용은 제가 댈 테니 그저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 장모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제발 저희 부탁 들어주세요. 사위의 간곡한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저는 아들 걱정은 접어두고 실버타운에 가기로 했어요. 딸 내외는 입주 당일 직접 절 데려다 주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빠짐없이 갖춰주었어요. 엄마, 이제 오빠 생각은 하지 말고 엄마를 위해 살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자식이 전부라더니 제겐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실버타운에 온 뒤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푸른 나무에 둘러싸인 이곳은 마치 인생의 오아시스 같았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최신 시설까지 갖춰진 이곳은 매일이 기분 좋은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덕분에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미련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실버타운에서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즐겁고 감사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활동으로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요가 수업은 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었어요. 명상을 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뿐해지더라고요. 덕분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것도 싹 나아졌답니다. 이곳에 온 뒤로는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예전엔 늙는다는 게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삶을 즐기면서 멋지게 늙어가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차에 운명처럼 실버타운을 만난 거죠. 비록 입주비가 만만찮았지만 딸 내외의 지원 덕분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들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괜찮아졌죠.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된 건 모두 사위 덕분이에요. 사위는 절 위해 최고의 실버타운을 알아봐 주었어요.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건강도 되찾고 젊음도 되찾은 것 같아요. 매일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소일거리도 많아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친구들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젠 이곳이 제 제2의 고향 같아요. 사위와 딸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 주더라고요. 오늘도 딸 내외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엄마, 밥 먹자. 장모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최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아들과는 가끔 연락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아직도 좋은 직장 구하지 못하고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는 아들 인생을 간섭하고 싶진 않아요. 아들도 이제 중년의 나이인데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전 제 삶에 충실하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실버타운에서의 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사위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이곳에서의 즐거운 추억들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할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런 사위를 만나서 정말 좋아요. 착하고 효심 깊은 우리 딸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요. 딸아, 너가 엄마의 기쁨이고 희망이란다. 엄마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너희 부부가 버팀목이 되어줬어. 나중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너희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거란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아다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고마운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게 늙을 수 있었으니까요. 너희들 덕분에 엄마는 오늘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단다. 이 고마운 마음 영원히 간직하며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하는 내 딸, 그리고 사위. 이 엄마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꼭 기억해다오. 그리고 아들아, 잘 살아라. 잘 살기를 바라면 돈 좀 줘. 돈 주기 싫으면 구독하기나 눌러.